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이죠. 1월 24일, 대체 휴일로 오늘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설 연휴를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여유있게 보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설 연휴가 또 끝나게 되면은 또 올 한 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개묘년 흑토끼의 해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정말 행복한 이 한 해가 되기를 기원을 하고 또 건승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제가 지난 20일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와 관련해서 이 법무부가 이 시범지역에서 이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 내용 상세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반응들도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시고 이제 답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특별히 이 외국 국적 아이에게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지원을 해줘야 된다. 특히 영주 자격을 갖고 있는 이 자녀의 외국 국적 아이들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이 답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글 내용과 관련해서 또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사이에 서로 또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답글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외국 국적 아이의 이 유치원비라든가 또 어린이집 이 지원과 관련돼서 또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성공님입니다. 이런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포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주권 자격을 이미 따고 여기서 애 둘을 낳고 살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어린이집 또 유치원비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를 키우느라고 애 엄마는 일도 못하고 있고 애 아빠만 일하고 있는데 생활하기가 좀 힘들어하는 가정을 보았어요. 외국 국적이라 지원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영주 자격을 취득한 가정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녀를 한국에서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외국 국적이라 유치원비하고 그냥 어린이집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주성공님의 답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반응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또 답글을 좀 보면서 또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이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 같습니다. 아이디를 USA를 쓰고 있습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의미죠. 그분은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님의 댓글을 잘 읽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셨군요. 영주권은 아직 외국인 신분, 외국 국적에 해당이 됩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님께서 한국에서 정착해서 사시려면 빨리 시민권을 취득해서 기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복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세요. 영주 자격을 취득한 걸 보니 열심히 노력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정착하셨군요. 기아의 앞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기아 시험 시 범죄 경력이 있으면 탈락입니다. 이 부분 꼭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 주성공님이 영주 자격을 취득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주 자격을 취득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준 거죠.
어쨌든 뭐 USA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 같은데, 미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시민권,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건데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주 자격에서 이제는 한국 국적으로 기화를 하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복지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은 이 동량로 12층 아이디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보니까 중국 동포 분이신 것 같고, 저의 유튜브 방송도 가끔씩 오시면서 이렇게 좋은 답글을 달아주시는 분입니다. 또 이렇게 길게 이 답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래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여러분들에게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화를 하세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중국은 중국 내 외국인을 법적으로 구분합니까? 동등하게 취급합니까? 중국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님 말씀이나 심정 이해하고 나도 외국에 살아봐서 압니다. 뭐 큰 거 바라겠습니까? 세금도 내고 지역사회 일원인데 서운하겠죠. 근데 어느 나라나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인 입장에서 한국 내 중국인 인구가 늘어나는 게 좋을까요? 저라면은 한국 내 중국인 생활 편의를 늘려줄 바에 차라리 그들의 기화 난이도를 쉽게 해서 줄이는데 힘쓰겠습니다. 네, 기화를 좀 쉽게 하는 것이 더 낫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게 서로에게 낫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중국 국적 영주권자를 한국인과 똑같이 해봐야 그들은 기화를 안 하고 또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니 보험으로 갔죠. 중국인만 늘리는 건데 이게 국익이라 받아들여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영주권자는 보통 기화도 가능한 자격 요건을 이미 갖춘 상태라 말하는 겁니다. 물론 본인의 자유죠. 중국에 부모 재산이 있고 여러 개인 사정 때문에 못하든 중국몽을 지지하는 지지자라 또 싫든 간에 외국인을 선택했으면 딱 거기까지만 감안하고 감수하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국인이 외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 사람들도 자기 국민도 아니면서 요구하는 거 안 좋아해요. 네. 영주 자격을 있으면 외국 국적 아니냐. 왜 한국 국민과 똑같은 그런 동등한 요구를 하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해서 영주 자격자는 기화 자격을 또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춘 거기 때문에 기화를 하라, 이렇게 좀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 중국과 또 뭐 여러 가지 또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방송을 보시고 또 댓글에 대해서 또 제 댓글로 이렇게 반응해 주신 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볼 뭐 그런 내용도 있지 않나 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는 이 주성공님이 문제 제기를 했던 영주 자격자인데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유치원비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어린이집 그 비용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없냐, 뭐 이렇게 저는 문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유치원비와 또 이렇게 어린이집 외국 국적 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알아본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유치원비 지원과 관련해서요, 이 서울시 교육청 등 전국 6개 교육청, 그러니까 서울시, 인천, 광주, 경기, 전라북도, 경상북도 6개 교육청은 2022년, 그러니까 지난해 3월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어린이에게 유학 학비, 누리 과정비라고 해서요, 공립유치원은 월 15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35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는 좀 지역에 따라서 지원하는 곳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다. 지역에 따라서 이 지원 금액도 좀 다르고요, 지원 대상 나이도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만큼 저는 유치원비하고 이제 어린이집 지원이 좀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줘야 할 게 외국 국적 아이에게 유치원비 지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 서울시 교육청이 2021년 5월 13일 이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총회가 열렸는데요. 이때 유치원 재원, 그런 유치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이죠. 이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유아 학비 지원 건의, 이 안건을 올려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주요 안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외국 국적 아이들 만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외국적 유아에게도 유아 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아 학비 지원 지침을 개정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한국 국적 학생들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들도 학비를 무상 지원을 하고 있죠. 근데 바로 이 유치원 학생들도 역시 똑같이 교육부 관할 유치원에 다니고 있지만은 지원을 이렇게 외국 국적 아이들은 해주지 않고 있다. 이거 자체가 유아교육의 이 기회, 이 불평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있는 지적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 교육청이 이렇게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때 안건으로 올려서 이 통과를 시켰고 정부에 이렇게 건의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육부의 지침에 외국적 아이들에 대한 유아 학비, 이 지원, 요게 이제는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개정을 하라, 이런 건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게 개정이 좀 이루어진 거죠. 교육부에서 그 방안을 좀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영주권이든 아니든 간에 바로 외국 국적 아이는 이 유치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 코로나19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은 이 2020년 9월경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아동 돌봄과 이 비대면 학습 지원, 그래서 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학습 지원을 했는데, 그다음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이 왔는데, 역시 그때 이제 외국 국적 학생들은 지원에서 제외가 됐죠. 그래서 그 역시 교육부 이 지침 변경 이런 거를 적극적 건의를 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을 했는데요. 이게 하나의 또 좋은 이 사례가 돼서 역시 유치원비 외국적 아이들도 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을 지침이죠. 법보단 지침이 개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미등록 외국인 자녀, 그러니까 이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해서 이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61만 6천 원을 61만 6천 원을 모두 이 부담을 해야 되는, 아주 이제 풀어야 할 그런 과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통 이 0세에서 7세 사이의 어린이가 다니는 곳입니다. 현재 그 외국인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28만 원에서 한 49만 9천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보육료가 좀 나이가 어릴수록 좀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5만 1천 원에서 이 49만 한 9천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용을
좀 내국인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한국 국적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지만은 외국적 유아들은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해서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역시 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유아 학비 지원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보건복지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어린이집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이 보육료 지원 지침,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보육료 지침에 그 외국 국적 자녀를 제외시킨 그 내용을 이제는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이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파악해본 지방자치단체 지원하고 있는 곳 좀 대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는 2022년 3월부터 학부모 부담금의 20%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얼마죠? 5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니까 20% 정도 되니까 한 10만 원 선 내외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경기도 안산시 2022년 3월부터 만 0세에서 2세까지는 22만 원, 만 3세에서 5세까지는 24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네, 경기도 안산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시흥시는요, 2022년 때부터 만 0세에서 5세 어린이에게 어린이집 지원비로 26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부천시는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28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는 2021년 1월부터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1인당 1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좀 파악을 해본 그런 내용들이고요. 제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을 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의회라든가 도의회 이런 쪽에서 계속 외국적 아이의 보육료 지원에 또 필요하다, 이렇게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더 많이 확대되어서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지역 특화형 비자제도 실시에 따라서 역시 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이 보건복지부의 이 보육료 지원 지침이 개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외국적 아이에게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지침이 개정이 되어야만이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이 확대될 수가 있는데, 좀 그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5월경 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은 국민이다고 하면서 이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네, 어쨌든 교육부에서는 지침을 개정을 해서 유치원비를 일부 보조를 하고 있고, 이 보건복지부는 아직 지침을 개정하지 않아서 어린이집 이 보조를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 국적 자녀들이 많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육료 지원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영주 자격자이든 아니든 외국 국적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유치원비하고 이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아시고 이 점은 좀 높게 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주성공님께서 이렇게 댓글로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신 내용이거나 또 이게 문제다 싶은 내용 뭐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전 카카오톡의 아이디 EKW2011로 하셔서 저한테 직접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꼼꼼히 챙겨보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즉각에서 답변을 줄 수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기도 하고, 또 함께 공유를 해서 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기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